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MLB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24일 MLB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즈 선발 윌 워렌은 패스트볼 위력은 있으나 제구가 일정하지 않아 경기 초반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주자가 쌓일 경우 변화구 활용도가 떨어지며 장타 허용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타선은 홈에서 상위 타순의 집중력이 살아있지만 하위 타순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보스턴 선발 가렉 크로시는 좌완 특유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각도로 타자의 스윙 타이밍을 무너뜨린다. 평균 150kmh 중후반대 구속을 바탕으로 삼진 능력이 탁월하며 긴 이닝 소화에서도 안정감을 보인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에 더해 하위 타선도 출루율을 유지하며 공격 흐름을 끊기지 않는다. 보스턴은 크로시의 강속구와 불펜의 집중력이 뒷받침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타선도 상하위 모두 고르게 출루하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뉴욕 양키즈는 워렌의 제구 불안과 불펜 소모가 겹치며 홈에서도 주도권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마이애미 선발 젠슨 정크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지만 직구 구속이 평범해 강타자 상대로는 실투 위험이 크다. 특히 초반 볼넷이 누적될 경우 불필요한 주자를 쌓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출루율은 준수하나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다. 토론토 선발 호세 베리오스는 직구와 슬라이더의 각도 차로 타자를 압박하며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다. 특히 주자가 있을 때 더 강해지는 승부 근성이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인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폭발력을 보여주며 상하위 타선이 연결되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 마이애미는 정크가 긴 이닝을 소화하기엔 제구 불안이 크고 불펜의 후반 집중력도 약하다. 토론토는 베리오스의 안정된 피칭과 장타력을 갖춘 타선이 뒷받침되며 경기 전반을 지배할 수 있다. 결국 투타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가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필라델피아 선발 에런 놀라는 평균 150kmh 전후의 직구에 예리한 커브와 체인지업을 섞으며 타자의 타이밍을 흔든다. 위기 상황에서도 승부구를 던질 수 있는 제구력과 경험이 있어 장타 억제력이 높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타순도 출루율을 유지해 꾸준한 득점 루트를 만든다. 워싱턴 선발 미첼 파커는 좌완으로서 직구와 체인지업 조합을 사용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긴 이닝 소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볼 배합이 단조로워 상대 중심 타선에 장타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타선은 상위 타순에서 출루는 가능하지만 장타력 부족으로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필라델피아는 놀라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불펜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워싱턴은 파커의 경험 부족과 불펜의 기복이 겹치며 전체 운영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필라델피아가 선발과 타선의 균형을 무기로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디트로이트 선발 크리스 페텍은 직구와 체인지업의 궤적 차이를 살리며 타자들의 중심 타이밍을 빼앗는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과감하게 공략해 볼넷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낮은 코스 유도로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이 장타를 통해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고 하위 타순의 출루가 이어지면 득점 루트가 다채롭게 열린다. 캔자스시티 선발 마이클 와카는 다양한 변화구 레퍼토리를 지녔지만 직구 힘이 떨어지면서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당한다. 이닝 후반부에는 부위저하로 피안타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단점이 반복되고 있다. 타선은 상위 타순에서 집중력이 있지만 하위 타순이 무너질 경우 공격 흐름이 단절된다. 디트로이트는 패텍의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타선의 연결 플레이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캔자스시티는 와카가 후반부에 흔들릴 경우 불펜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투수진과 타선의 밸런스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흐름을 통제하는 팀은 분명 디트로이트다. 피츠버그 선발 마이클 버로우스는 빠른 직구와 커브를 조합해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유형이다. 특히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며 상대 타자들의 눈을 좁히는 투구가 강점이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출루율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맞물리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한다.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는 제구 위주의 좌완 투수지만 패스트볼 구속이 떨어지며 장타 허용이 잦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 실점 리스크가 크다. 타선은 상위 타순에서 출루가 이어지더라도 득점 찬스에서 집중력이 흔들린다. 피츠버그는 버로우스의 빠른 템포 투구와 불펜의 집중력이 더해지며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콜로라도는 프리랜드가 긴 이닝을 책임지기 어렵고 불펜 역시 불안해 뒷심이 부족하다.
결국 투수진 안정성과 타선 연결에서 앞선 피츠버그가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볼티모어 선발 딘 크레머는 직구 구속이 평균 이상이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린다. 특히 홈에서 초반 제구 안정성이 살아날 경우 긴 이닝 소화와 함께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으며 하위 타선도 출루 능력이 뒷받침돼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휴스턴 선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는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지만 최근 제구 불안이 겹치며 피홈런 리스크가 크게 드러난다. 특히 주자가 누적될 경우 멘탈이 흔들리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집중력은 유지되지만 하위 타선에서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볼티모어는 크레머의 안정된 피칭과 불펜 집중력을 앞세워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휴스턴은 하비에르의 제구 불안과 불펜 리스크가 겹쳐 경기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 결국 타선 연결과 불펜 안정성이 돋보이는 볼티모어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 선발 잭 라이터는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초반부터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홈에서 공격적인 피칭이 살아날 경우 삼진 능력과 위기관리 모두 안정감을 발휘할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상위 타순의 출루 능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선발 로건 앨런은 좌완 특유의 제구력을 갖추고 있지만 직구 구위가 평범해 장타 허용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반 피홈런 리스크가 존재하며 긴 이닝 소화에서도 기복이 드러나는 편이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컨택 능력은 살아있지만 장타 부족으로 인해 득점력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는 라이터의 구위와 불펜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기세를 올릴 수 있다. 클리블랜드는 앨런의 구속 한계와 장타 부족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투수력과 타선 파괴력 모두에서 앞서는 텍사스가 홈에서 확실히 웃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카고 화이트 선발 데이비스 마틴은 직구 구위는 있지만 변화구 제구가 들쭉날쭉해 긴 이닝 소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주자가 누상에 쌓이면 제구가 흔들리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타선은 상위 타순이 가끔 폭발력을 보여주지만 하위 타순이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경기 흐름이 끊긴다. 미네소타 선발 미가벨은 강속구의 예리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더해 탈삼진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좌타자 상대 제구가 안정적이어서 경기 중반 이후에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 타순의 출루가 조화를 이루며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미네소타는 아벨의 강속구와 안정된 제구, 그리고 불펜의 집중력을 통해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운영이 가능하다. 타선 역시 장타와 출루의 밸런스가 살아있어 득점 생산력이 안정적이다. 반면 시카고 화이트는 마틴의 제구 난조와 불펜 소모가 발목을 잡으며 홈에서도 승부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미러키 선발 프레디 페랄타는 150km/h 초반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조합으로 탈삼진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해 불필요한 볼넷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한 구위로 돌파하는 힘이 있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상하위 타순의 출루가 맞물리며 꾸준한 득점 루트를 만든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건 웹은 땅볼 유도형 투수로 낮은 코스를 활용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타 허용이 늘어나며 투구수가 많아질수록 후반 피로 누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타선은 중심 타선에서 집중력을 보이지만 하위 타순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미러키는 페랄타의 강력한 구위와 불펜 안정세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웹이 초반 버티더라도 불펜 불안과 타선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홈 미러키가 선발 불펜 타선의 균형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흐름은 미러키 쪽으로 빠르게 기울 것이다. 애틀랜타 선발 칼 퀀트릴은 땅볼 유도형 투수지만 직구 구위가 평범하고 결정구의 위력이 떨어진다. 특히 타순이 두 바퀴 이상 돌면 변화구 제구가 흔들리며 장타 허용 위험이 커진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여전하지만 하위 타순의 출루율 부진으로 득점 흐름이 끊긴다. 뉴욕 매츠 선발 클레이 홈스는 강한 싱커를 앞세워 땅볼 유도와 병살 처리에 강점을 보인다. 특히 초반부터 안정적인 제구로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 중심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타선은 최근 중심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 장타 생산이 가능하고 하위 타순도 출루로 연결고리를 만든다. 애틀랜타는 퀀트릴의 제구 불안과 불펜 기복이 겹치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뉴욕 매츠는 홈스의 싱커 위력과 불펜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결국 뉴욕 매츠가 선발과 타선의 균형을 무기로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애리조나 선발 라빌 크리스맷은 직구 구속이 빠르지 않고 변화구 의존도가 높아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주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실투가 나오면 단번에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있어 한방은 있지만 하위 타순의 출루율 저하로 득점이 이어지지 못한다. 신시내티 선발 앤드류 에보트는 좌완 특유의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타자의 밸런스를 흔든다. 특히 결정구 구사가 매끄러워 득점권 위기에서도 침착하게 아웃 카운트를 쌓는다. 타선은 상위 타순이 빠른 출루를 만들어내고 중심 타선이 장타로 득점권에서 해결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애리조나는 크리스맷의 구위 한계와 불펜 기복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신시내티는 에보트의 안정적인 위기 대응과 집중력 있는 타선이 힘을 발휘한다. 결국 신시내티가 원정에서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샌디에고 선발 네스토르 코르테스는 다양한 팔각도와 궤적 변화를 활용해 타자의 시선을 흔든다. 하지만 구속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장타 허용 위험이 높고 긴 이닝 소화에 제약이 따른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힘을 주지만 하위 타순이 득점권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LA 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라스노우는 평균 150kmh 중후반대의 강속구에 예리한 슬라이더와 커브를 곁들여 탈삼진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긴 이닝 소화에서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강속구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성구안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결합돼 폭발력을 유지하고 있다. LA 다저스는 글라스노우의 압도적인 구위와 불펜의 집중력이 더해져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타선 역시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이 가능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샌디에고는 코르테스의 구속 약세와 불펜 불안으로 인해 후반 승부에서 주도권을 잃을 공산이 크다. LA 에인절스 선발 빅터 메데로스는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지만 제구 난조가 드러날 경우 장타 허용이 잦다. 특히 초반 볼넷으로 불필요한 주자를 쌓으면 대량 실점 위험이 크다. 타선은 상위 타순에서 출루와 장타력이 살아있으나 하위 타선이 침묵할 경우 공격 흐름이 끊긴다. 시카고 컵스 선발 케이드 오트는 직구 구속과 슬라이더 각도 모두 예리해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린다. 특히 초반부터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며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다. 타선은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경기 흐름을 바꾸고 상위 타순의 출루로 꾸준한 기회를 만든다. 에인절스는 메데로스의 제구 불안과 불펜 약점이 드러날 경우 전체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 시카고 컵스는 호튼의 안정적인 피칭과 타선의 응집력이 뒷받침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투타 균형과 후반 집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애틀 선발 조지 커비는 빠른 직구와 커맨드가 뛰어나며 초반부터 존을 정밀하게 공략해 타자들을 압박한다. 특히 낮은 코스로 제구가 안정되면 병살 유도와 삼진을 병행할 수 있어 긴 이닝 소화에 유리하다. 타선은 중심 타순의 장타력이 언제든 분위기를 바꾸며 하위 타순의 출루가 연결되면 대량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 애슬레틱스 선발 제프리 스프링스는 좌완 특유의 타이밍 싸움은 가능하지만 직구 구위가 평범해 장타 허용 위험이 크다. 특히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변화구 제구가 흔들려 경기 후반까지 버티기 힘들다. 타선은 상위 타순의 컨택 능력은 있지만 장타력이 부족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시애틀은 커비의 안정된 피칭과 불펜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애슬레틱스는 스프링스의 제구 불안과 불펜 리스크가 겹치면서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경기다. 결국 선발 불펜 타선 3박자가 고르게 살아있는 시애틀이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